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한 비아폰을 압수해야 하는데 그 비아폰 서버 압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영장 쇼핑건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공수처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본다. 그리고는 오늘 공수처는 김성훈 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검찰 수뇌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반격했습니다. 나의 영장 쇼핑 의혹은 끝났다. 너의 김성훈 비호권을 털겠다.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려고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도 공수처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원망하고 한숨 지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마치 성장 드라마 공수처 한 편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기특합니다. 자, 이렇게 성역화된 권력은 쪼개지고 그들끼리 견제하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의 내란 개입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밤 12월 3일 계엄선포 1시간 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검찰이 올 거라고 여인영이 말했던 1시간 후인 00시 37분경 실제 대검의 과학수사부 박모 부장 검사로부터 방첩사 송모 대령에게 전화가 왔으며 이어 송 대령은 국정원의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 상의를 했다. 이렇게 방첩사 검찰, 방첩사 국정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 대검의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 국정원과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란의 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내란에서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한다. 자, 이렇게 12월 3일 밤 비아폰으로 지들끼리 신나게 전화했으니 그 비아폰 서버직이 김상훈의 영장을 그렇게 반려했던 거죠. 자, 심우정 검찰총장님 공수처 조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일러둡니다.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검찰총장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윤석열은 대통령이라서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기소 단계에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총장은 다이렉트 골인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도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탈탈 털어보자. 소고기 사줄게. 해악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대선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서치뷰가 보수 309명, 진보 183명, 중도 450명으로 표집해서 이재명, 이준석, 이낙연은 고정시키고 국힘 후보만 바꿔서 다자대결로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균 47% 정도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은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수 과표집이 심각한데도 이 사진처럼 자신이 10대라며 의사표시하는 국힘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곧 다가올 기본사회에서 기본 뉴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승 스님의 분신 업적 관련해서 김건희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면 최근 홍장원 국정원 1처장이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이 왜 당신을 신뢰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자승 스님 분실 자살 사건을 잘 해결해서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가 민주당으로 온 신용환 교수는 자승 스님과 김건희의 관계가 긴밀했는데 둘이 크게 싸웠고 자승 스님은 자신의 입적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어 남기라는 등의 이상한 얘기를 하며 분신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홍장원과 국정원 직원 7, 80명을 보내서 사태 확산을 막았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승 스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례적으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자승스님의 분신과 김건희와의 싸움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 연관된 증거가 남을까봐 윤석열이 국정원을 보내서 정리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끝으로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의 평론이 화제입니다. 뭐 늘 그렇지만 김민석의 설득력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AI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 전략적 투자와 AI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힘이 사회주의 운운함에 벌떼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국힘의 DNA가 무조건 반대의 만년 야당을 넘어 아예 배가 산으로 가버린 산당으로 바뀐 것이 확실한가 봅니다. 반대와 시비가 습관이 되다 보니 완전히 헛발질로 길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의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데 웬 사회주의입니까? 국가 투자의 주장과 고수익 희망의 예시도 구분 못합니까? 시비 걸걸 걸어야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전략적 국가 투자의 국내외 사례도 AI 무상교육의 필요성도 차고 넘칩니다. 엄한데 힘 빼고 헛발질하지 말고 국힘의 소위 대선 주자들이나 잘 챙기길 권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가 의뢰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박모 씨가 대납하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진상은 뭡니까? 대납 대가 채용이면 수뢰 후 부정처사의 뇌물 아닙니까? 명태균 만남은 2번뿐이라던 오세훈 시장은 식당 만남 4번을 넘어 총 7번이라니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 성장을 내세운다는 오 시장은 거짓말만 성장한 겁니까? 이래서 국힘 초토화를 우려한 겁니까? 진실을 덮고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지 말고 명태균 특검법이나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힘에게서 포지티브한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내란 비호, 폭력 비호, 위헌, 위법 비호를 거치며 국힘은 네거티브 전문 정당이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 걸고 말꼬리 잡고 거부만 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습니까? 네거티브 전문당, 내란당 국힘은 안 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인식입니다.